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쌤의 전기교실의 임정빈입니다. 저희가 오늘서부터 진행할 내용은요, 전기수학이라고 해서 정빈쌤의 전기수학교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수학은 우리 수포자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수포자들도 제 전기수학 강의를 듣고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전기수학은 제가 한 20몇 년 전서부터 계속 강의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수강생 분들한테도 이 수학 부분을 좀 많이 하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실강의에서 되게 많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전기 수학인데, 이 전기 수학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만 좀 발췌해서 저희 영상 속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첫 수업은 저희가 복소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제가 좋은 강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업데이트 해가지고서 강의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꼭 신청하셨다가 올라오는 영상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기에서는요, 복소수를 좀 아셔야 돼요. 복소수를 영어로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합니다. 요즘은 공학용 계산기가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 복소수도 공학용 계산기로 많이 칠 수 있어서 솔직히 조금만 공부하시면 꽤 많은 부분들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복소수가 뭔지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소수를 영어로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A 플러스 J의 B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A는 뭐고 J의 B는 뭐고 이런 것서부터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자, 우선 복이라는 단어서부터 볼게요. 자, 요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두 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를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공부를 하시다 보면 복도체라는 단어를 들으시게 되는데, 복도체는 이렇게 두 선이 이렇게 나란히 가요. 이거를 우리는 복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도체가 서로 이렇게 합쳐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안 돼. 그래서 합쳐지지 말라고 요 도체 사이에 뭐를 스프링 같은 걸 둬요. 이거를 저희는 스페이서라고 두죠. 그래서 이런 스페이서 같은 걸 둬서 두 도체가 합쳐지지 않는 거. 그래서 복소수도요, 숫자는 숫자인데 서로 더해지지 않는 두 개의 수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예제 들을 때 이런 예제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정의를 남자와 여자로 한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실제 더해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복소수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잡아볼게요. G 고루 플러스 J의 4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3 플러스 J의 4가 복소수인데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3 더하기 4는요, 얘 7이죠.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3 더하기 4는 7인데 복소수는 얘와 얘가 더해져서 7이 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가 더해져서 7이 되진 않지만 얘와 얘가 더해져서 Z, G는 돼야 돼. 라는 뜻의 복소수의 개념이 나와서, 자, 3과 4를 더해서 얘는 요 G는 되지만 7은 되면 안 돼. 라는 개념으로 여기다 뭐를 붙여요? J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 A 부분을 저희는 뭐로 표현합니까? 실수부. 실제 존재한다라고 해서 실수부. 그래서 이걸 리얼 넘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 리얼 넘버에 R2를 따서 실수축을 R2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J의 B 있죠? 이 J의 B를 저희는 허수부라 하고요. 이 허수부를 이미저너리 넘버라고 해서 IM을 따서 저희가 허수축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IM을 적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복소수는 J가 아니라, 이게 J잖아요. J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I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기 쪽에서는요, I가 전류로 있기 때문에 이 I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I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이 뭡니까? J죠? 예, 그래서 전기 쪽에서만 J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어디랑 우리 전기랑 수학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전기는 지금처럼 J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J를 어디? 요 앞에 적기로 하지만 실제 어디에서는 우리 수학에서는 이렇게 적어요. BI.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I로 적고 이 I는 B 다음에 오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공학용 계산기를 칠 때는 자, 요런 형태로 치셔야지, 요런 형태로 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잠깐 알고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회전 연산자라고 해서 J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이 J에 대한 정의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자, 이 그림을 하나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축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실수, 자, 여기가 허수라고 볼게요. 허수축, 실수축, 허수축. 자, 이걸 직각좌표라 하고요. 자, 이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로부터 한 요쯤, 여기를 제가 4라고 할게요. 4. 자, 4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90도 회전을 하면 여기로 가죠. 여기에 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오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j 의 4로 표현하죠. 그러면 4에다 j를 곱했더니 몇 도가 돕니까? 90도가 돌잖아요. 그럼 요거 90도 돈다라고 하는 연산자의 개념이 j가 되죠. 그러면 j는 결국에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j는 90도 회전하라. 그러면 크기가 1이고 각이 90도다.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 j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크기가 1이고 각이 몇 도? 90도. 그래서 요쪽으로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요렇게 도는 걸 정방향.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정방향으로 90도 돌려라. 이게 j의 수학적인 언어적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j는 어떤 의미다? 90도 돌려라. 자, 그러면 또 90도를 돌려볼게요. 얘를 90도 돌리면 요쯤에 와야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j의 4에다 뭐를 또 j를 곱했더니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요 4하고 요 4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 j하고 요 j 곱하기 j하고 요 마이너스가 같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여기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따라서 j 도트 j는 j의 제곱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걸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j는 뭐가 된다? 따라서 j는 루트의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j는 루트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j가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뭐 크기가 1이고 각이 90도라고 하는 회전 연산자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 루트의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특히나 이 부분 90도 회전하라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만 요 루트의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실수와 또는 무리수와 이런 영역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표현은 되는데 실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허수의 영역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제 허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자, 요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되죠. j 도트 j는 j의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요 부분은 우리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사는 필수고요. 기능사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뭐 다른 기능장도 공부한다라고 하면 기능장은 당연히 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별표 쳐놓고요. 그럼 딱 여기에다 또 j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죠.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j의 4가 되겠죠? 또 다시 여기다 j를 곱하면 이렇게 와요. 그래서 90도만큼 이렇게 회전하는 연산자, 이게 j가 된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제 임피던스라는 걸 배우거든요. 회로에서. 그럼 임피던스가 왜 복소수로 되는지에 대한 이유,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드리고 갈 텐데 얘는 제가 깊게 얘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이 상황은 짧게 그냥 얘기만 드리고 나중에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또 오셔가지고서 봐주시면 임피던스가 이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게끔. 보통 실강의에서는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마 실강의가 아닌 이러한 온라인에서는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실강의 쪽에서만 얘기를 제가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 테니까 우선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체라고 하면 이게 도체죠. 도체라고 하면 도체는 뭐로 되어 있냐면 우리 도체라는 거는 전류가 흐르기 쉬운 물체를 가지고도 도체라고 하는데 구리, 알루미늄, 철 대표적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도체의 뭐는 실제 전기 회로는 RL 직렬회로라고 해서 저항과 인덕턴스 또는 저항과 리액턴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때 요 R이라는 거는 일종의 뭡니까? 마찰에 대한 요소가 되고요. 마찰, 그래서 마찰에 대한 요소로서 열을 발생을 시키는 요소가 되고 요 L이라는 거는
마찰. 그리고 요 L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관성에 의한 저장 요소로 잡아드려요. 제가 이런 것들은 왜 저장이 됩니까? 라고 하면 나중에 제가 이런 것들도 한번 기초적인 강좌를 좀 기초긴 하지만 약간 깊이가 있는 기초 너무 겉핥기식의 기초는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좀 깊이가 있는 기초의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 L이라는 거를 저장이라 하고 요 저장에 대한 요소를 리액턴스로 나중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R과 L로 이루어져 마찰과 저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마찰이라는 거는 뭐를 냅니까? 열을 내죠. 열. 그래서 얘는 열을 내서 실제 일을 하는 팩터고요. 저장은 말 그대로 이 열을 낼 때 자기 몸에 저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동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전동기가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몸에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몸에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실제 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죠. 자, 여기에 흐르는 I가 존재하죠. 이 I를 전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류가 흐를 때, 자, 이 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로서 R과 L이 있고, 이 팩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찰로 방해하고 하나는 저장으로 방해한다. 그러면 이때 방해하다라고 하는 임피던스는 이런 것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마찰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 저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저장은 저장되는 양보다 저장되는 횟수, 그래서 우리가 L이 나타날 때는 언제? 교류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장되는 횟수를 우리가 주파수로 적고요. 그럼 이 저장되는 횟수는 한 주기가 얼마만큼 저장되느냐, 그래서 한 주기를 2파이로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마찰 부분이 되고요, 요 부분이 저장 부분이 되는데, 마찰과 저장을 더해서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거예요. 왜? 마찰은 땀을 내서, 즉 열을 내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저장은 지 몸에 저장만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전류를 방해하는 임피던스라고 하지만 실제 이 둘은 더해지는 팩터가 아니다라고 해서 어디에다가 일을 안 하는 요 리액턴스 성분이라고 하는 요 부분 저장 팩터에다 J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소수로 하고요. 이걸 다시 적으면 R 플러스 J에 오메가 L이 돼요. 자, 이때 뭐는 오메가를 각 주파수라고 해서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기초수학으로 해드릴 거예요. 오메가라고 하는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2파이 F를 줄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각 주파수, 각 속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요 오메가 L을 다시 리액턴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R 플러스 J의 리액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실제 일을 한다 그래서 이걸 유효라고 하고요. 유효분. 그리고 얘를 자기 몸에 저장한다 그래서 무효분이라 하고 요 무효분을 저희가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번 시간은 포인트가 복소수니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소수를 배운다 정도만 얘기할게요. 다음 내용은 직각좌표 형식입니다.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 즉 복소수를 좌표에다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각좌표. 직각좌표가 있고 두 번째는 극좌표가 있어요. 극좌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거예요. 원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전기 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두 가지라고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직각좌표를 볼게요. 직각좌표는 만약에 제가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G 이퀄로 A 플러스 J의 B다. 그러면 이 A 플러스 J의 B를 어디에다가? 요 평면에다가. 어떤 평면? 복소평면. 이게 왜 복소평면이 되냐면요. 이게 실수부, 요 Y축을 허수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수부와 허수부를 두 축으로 하는 면에다가 뭐를 이러한 복소수를 저희가 할 때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A가 되죠. A.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B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둘이 크로스 돼서 자, 이 둘이 이렇게 크로스 돼서 만나는 점, 이거를 저희는 직교점이라고 합니다. 요 점. 그래서 요 점을 제가 직교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직교되는 점으로 좌표를 표현하면 이걸 직각좌표 형식이라고 한다. 굉장히 간단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런 삼각형이 하나 나오죠.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 보이시나요? 요 삼각형? 이렇게 보이죠?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저희가 뭐를 뽑아낼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요게 이제 만약에 C라고 하면, 그죠? 요게 C라고 하면 요 C, 요 C는 C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얘가 이제 G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서, 따라서 절대값 G는 뭐가 됩니까?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요 절대값 G를 우리는 말 그대로 절대값이라고도 하지만 요걸 실효값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실효값으로서 요 식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껴있는 요 위상각을 구해야 되거든요. 요 부분 있죠? 요 위상각.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요 위상각 있죠? 요 세타각. 그래서 요 세타각을 구하는 식. 요 세타각 구하는 식은 탄젠트. 저희 탄젠트 함수 있죠? 예, 탄젠트 세타는 뭐 A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A분의 B인 탄젠트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렇게도 같이 봐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때 탄젠트 세타에다가 탄젠트의 역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다 탄젠트의 역을 이렇게 각각 곱해준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듯이 탄젠트의 역은 어차피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가 세타가 나오고 탄젠트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A분의 B가 됩니다. 그러면 요 탄젠트의 요 마이너스 1승을 어떻게 읽냐면 아크라고 읽어요. 아크.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아크 탄젠트 A분의 B다. 아크라는 거는 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 탄젠트 A분의 B다. 요렇게 같이 봐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씩 요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요 실효값 구하는 것과 위상각 구하는 것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극좌표 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저희는 극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극형식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G는 절대값 G와 위상각 세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절대값 G를 원을 그릴 때의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위상각 세타를 회전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각. 그래서 반지름과 회전각으로 좌표를 표현한다라는 게 극좌표 형식에 대한 주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처럼 자, 어디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절대값 G라고 하는 반지름을 갖는 제가 선분을 하나 거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몇 도만큼? 세타도만큼. 이게 세타도죠. 이렇게 세타도만큼 회전을 시켜. 그럼 여기서부터 세타도만큼 회전을 시킬 때 요 반지름의 끝점 있죠. 끝점. 요 끝이라는 거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끝. 이거를 폴이라고 합니다. 폴. 그래서 한자어는 극이라고 해요. 극. 그래서 이거를 끝점으로 좌표를 끝점으로 해석을 한다. 뭐의 끝점? 반지름의 끝점으로 좌표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거를 극좌표 형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요 점이 지금처럼 반지름과 위상각으로 표현되는데, 그러면 요 점이 실제 선분을 내려보면 여기까지의 길이가 A가 나오고요. 요 선분을 이렇게 옆으로 가보면 여기까지 길이가 B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A 선분과 B 선분이 각각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좌표랑 우리가 아까 적었던 직각좌표 있죠. G 이퀄 A 플러스 J의 B랑 동일한 좌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각각의 좌표가 완벽하게 일치되기 때문에 이 좌표는 서로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좌표 방식을 저희가 직각좌표 형식이라 하고요. 이 좌표 방식을 저희가 뭐라고 한다? 극좌표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봐주시면 됩니다. 직각좌표 형식과 극좌표 형식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러면 이 둘을 서로 뭐 하셔야 돼요? 상호 변환. 요 직각좌표와 극좌표를 서로 상호 변환을 해야 되는데, 자, 요 직각좌표에서 극좌표로 갈 때는 당연히 얘를 이용해서 가면 되잖아요. 요 식 있죠? 요 식을 이용해서 가면 되고, 세타각도 위상각. 요렇게 해서
극형식을 만들 수 있는데 반대로 극형식에서 표기로 가는 요 방법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나타내는 식이 요 밑 옆에 있는 요 식이 되는 거예요. 요 식.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여기서 제가 사인을 적어 볼게요. 요 식에서 사인.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분의 절대값 지분의 요게 절대값 지죠. B.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얘가 절대값 지분의 코사인이 이거니까 A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는 B는 절대값 G의 사인 세타. 그리고 바로 A는 절대값 G의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요 부분에다가 대입하면 자 얘로 묶이겠죠? 얘로 묶이는 게 바로 이렇게 묶이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나중에 기사 쪽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사 실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인 부분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기능사 분들은 너무 깊게 안 보시고 그냥 살짝만 보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기사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나중에 실기 때까지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극좌표 형식도 같이 봐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의 연산이 나옵니다. 복소수의 연산은 사측 연산이라고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 복소수 두 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G1이라고 하는 복소수를 G2라고 하는 복소수를 하나는 직각좌표 형식으로 하나는 극좌표 형식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더하기 빼기를 하고 싶다. 덧셈과 뺄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더한다.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A1 플러스 A2 J로 묶으면 B1 플러스 B2 이렇게 되죠. 그쵸? 만약에 이거를 제가 빼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가 빼기가 되면 여기가 빼기, 그리고 여기가 빼기가 되면 되겠죠? 그 식이, 자, 밑에 적어놓은, 자, 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이, 자,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극형식은요. 자, 극형식은, 여기 보시면, 덧셈과 뺄셈이 불가하다라고 돼 있죠. 덧셈과 뺄셈을 못해요. 그래서 극형식은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간혹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 5, 위상각이 30이고 더하기 뭐 7, 위상각이 15도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막 자기 마음대로 12, 각은 45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원래는 풀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얘를 뭐로 바꿔요? 이렇게 직각좌표로 바꿔서 더하기 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극형식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해줍니까? 얘는 공학용 계산기. 불가하지만 공학용 계산기는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영상에 보면 공학용 계산기 복소수 모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보시면 이 극형식도 더하기 빼기 되는구나. 이렇게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곱셈이 나옵니다. 이 곱셈도 직각좌표와 극좌표로 나눠서 보실 거거든요. 이렇게 직각좌표 형태가 있고 극좌표 형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봅니다. 그러면 이때 직각좌표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A1이면 이 A1을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J의 B1이면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J 도트 J는 J의 제곱이 되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식을 정리하시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곱셈도 다 손으로 수기로 한다라고 하죠. 손으로 다 연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공학용 계산기 계속 얘기하죠. 자, 요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할 줄 아시면 굳이 이거를 손으로 연산하실 필요 없고요. 공학용 계산기가 알아서 연산을 해주니까 그 기능을 하나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극좌표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거나 극좌표로 어떤 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처럼 직각좌표 형태로 곱하는 게 어려워서 극좌표 형태로 바꿔서 곱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뭡니까? 크기죠. 요게 치료값 크기는 크기끼리 뭐를 해줘요? 곱을 해주고 자 이렇게 곱을 해주고 자 각이 있죠. 요게 각입니다. 자 이렇게 세타 1과 세타 2라고 하는 각이 있죠. 각은 둘을 뭐해라? 더해줘라.
예, 그래서 이게 극차표에서의 곱셈이다. 간단하지만 이러한 형태들을 좀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때 조금 원활하게 풀 수 있다. 어떤 분들이 특히나 이제 기사 보시는 분들, 기능사는 솔직히 이 기능 모르셔도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눗셈도 볼게요. 자, 저희가 직각좌표에 대한 나눗셈을 같이 볼 텐데, 자, 요게 또 직각이고, 요게 극좌표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나누기를 한다, 이렇게 나누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나누기를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모, 자, 요 부분이 분모잖아요. 요 분모를 실수화해야 돼요. 실수화. 그러면 분모를 실수화하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의 분모의 켤레, 요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분모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자, 다음과 같은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본다라는 거죠. 요렇게 한 덩어리, 그럼 요게 실수, 그리고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그럼 요게 허수죠?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예, 실수 플러스 j의 허수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눗셈이라 하고요. 표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자, 표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보면은 요게 크기죠? 크기. 그래서 크기는 크기끼리 나눠준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는 크기끼리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는 크기끼리 나눠주면 되고요. 각은 위에서 아래 거를 빼준다. 각은 위에서 아래 거를 이렇게 빼줘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 거를 빼준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하라고 제가 거듭 제곱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G 이코르 3 플러스 J의 4가 있다. 그럼 얘를 내가 몇 승? 10승을 한다. 그럼 여기에다 10승을 하면 되죠. 아시겠지만 이거 10승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진 않아요. 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G 이코르 A 플러스 J의 B가 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절대값 G의 미상각 세타각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요거에 몇 승을 한다? N승을 한다. 여기가 N승, N승. 이렇게 N승이라는 걸 거듭제곱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여러 번 곱한다.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얘를 N승을 하면 크기는 N승을 해주고요. 각은 N배를 해준다.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극형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 전기 기사 공부하실 때 회전 연산자라고 해서 크기는 1이고 각이 120도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연산자. 예,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하면 A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크기는 1이고 각이 240도가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자, 얘는 어차피 1의 제곱을 해본들 1이고요. 각은 몇 배를 이렇게 n배를 하는 거니까 2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40도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거듭제곱 형태도 같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이런 연산자는 나중에 기사 실기 때까지 사용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우리 기능사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기사 보시는 분들은 우리 대칭좌표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회전 연산자라서 이 J와 더불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복소수에서는 제가 항상 마지막에 페이저법이라는 걸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페이저법 요거를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페이저라는 게 뭐냐면 한 상을 우리는 페이지라고 합니다. 상, 페이지. 자, 이거를 벡터화하면 페이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한 상이라는 거를 저희는 여기서 이제 순식값이라고 하죠. 예, 순식값이라고 하는 한 상을 뭐로? 페이저. 벡터화해서 이 벡터라는 게 저희 회로 쪽에서는 복소수입니다. 벡터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페이저라고 표현하죠. 실제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전기적 고유 분야에 나오는 페이저법을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한 상의 정연파를 복소 평면에 벡터화하여 나타내는 방법, 이거를 페이저법이라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요 정연파를 나타내는 식이 자, 여기서 0,0에서 시작되는 요 웨이브를 나타내는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VT는 EM의 사인의 오메가 T 뭐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자, 이때 요 EM을 무슨 값이라고 합니까? 요걸 최대값이라고 하죠.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최대값은 자, EM은 어떻게 표현해요? 루트 2배의 시료값.
됐죠? 그리고 요 세타각을 뭐라고 하냐면 요걸 위상각이라고 하죠. 위상각. 그래서 위상각은 우리가 이제 세타 이렇게 표현하고 플러스일 때는 앞선다, 마이너스는 뒤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요거 오메가를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이제 각 주파수라고 해서 2파이 F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뭐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복소수. A 플러스 J의 B로 바꾸자. 이게 페이저잖아요. 근데 얘를 A 플러스 J의 B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는 바로 못 바뀌어요. 그래서 극형식을 통해서 바꿔요. 이렇게 극형식. 이게 극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자, 요 값이 무슨 값? 요 값이 실효값, 요 값이 위상각이죠. 그러면 아까 요게 실효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절대값 V가 여기로 들어가고요. 요 위상각이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오는 식은 절대값 V에 또 하나를 적을게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뭐 VT가 100 루트 2에 이런 거 실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가 오메가 T 플러스 30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뭐로 바꿔라? 페이저로 바꿔라.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페이저로 바꿔라. 그러면 제가 얘를 어떻게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요 부분이 최대값이니까 이걸 루트 2로 나눠야 실효값이 되죠. 그러면 100. 그리고 이때 위상각이 30도니까 여기 30도 해서 요거를 공학용 계산기로 치시면 요 모양이 나와요. 요 모양. 근데 만약에 나는 공학용 계산기로 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셔도 되죠. 100이고요. 수기로 풀면 코사인 30 플러스 J의 사인 30. 저는 예전에 다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요즘은 공학용 계산기가 워낙에 좋아서 이렇게 풀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코사인 30은 얼마가 돼요? 2분의 루트 3. 사인 30은 2분의 1. 그래서 요거 답은 50 루트 3 플러스 J의 50이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페이저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를 해석할 때 페이저를 많이 쓰냐면 복잡한 이 페이저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굉장히 복잡한 회로에서 이거를 뭐로 단순한 벡터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복잡한 거를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좀 지워버리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복잡한 거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삼상을 그리겠다. 그러면 삼상은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VA는 EM의 사인의 오메가 T고 자, 그리고 VB는 EM의 사인의 오메가 T 120도니까 마이너스 120도 D시고요. 그리고 VC는 EM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240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둘을 웨이브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웨이브로 한번 그려보면 요게 지금 처음 적은 요 부분을 제가 VA라고 할게요. 요 부분을 요 웨이브 보라색으로 그리는 요 웨이브를 제가 뭐로 VA라고 할게요. 얘를 VA. 그러면 VB는요. 얘보다 몇 도? 120도 뒤져야 되니까 여기가 90도잖아요. 그럼 120도는 요쯤입니다. 그럼 여기가 120도가 되고요. 여기서 웨이브가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웨이브가 하나 나오면 이걸 제가 VB라고 할게요. VC는 다시 얘보다 몇 도? 얘보다 다시 120도 뒤져야 되니까 요 부분이 270도면 한 요 부분을 240도라고 하겠죠. 여기가 240도라고 하면 여기에서 웨이브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VC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대칭 평형에서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웨이브를 보면 진짜 0이 돼?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0이 됨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페이저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제가 극형식으로 바꿔보면 요거의 절대값 V 그리고 얘는 위상이 없죠? 위상각 0도. 그리고 얘는 절대값 V, 위상각은 여기 몇 도? 마이너스 120도. 이런 식이 되고요. 얘도 절대값 V, 위상각은 몇 도? 마이너스 240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페이저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가 뭐가 됩니까? 실수축이고요. 여기가 허수축입니다. 그러면 이때 페이저로 한번 얘를 표현해 볼게요. 얘는 절대값 v니까 원점으로부터 자, 이렇게 쭉 가는 성분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VA가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대값 V가 되는 거예요. VB는 얘보다 몇 도 뒤져요? 120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도는 게 정방향이면 이렇게 도는 건 역방향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렇게. 요게 VB가 되고요. 얘도 요 크기가 서로 같고 요게 120도만큼 차이가 나고요. VC도 다시 여기서부터 120도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요게 VC. 크기는 같아요. 그러면 이 각이 요 각이 지금 120도, 요 각이 지금 120도, 요 각이 지금 120도. 그리고 크기는 다 같아. 그러면 요 중성점에서의 값은 제로가 된다. 봐봐요. 얘로 웨이브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벡터도로 보는 거하고 뭐가 훨씬 더 쉬워요? 벡터도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페이저를 배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걸 단순하고 쉽게 본다. 수학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저희 복소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원래 이 복소수도 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리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순위가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는 완벽하게 내 걸로 해 두셔야 아주 쉽게 전기를 공부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기능사분들은 조금 덜 공부하셔도 되지만 수학 쪽을 기사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복소수 완벽하게 내 거로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복소수를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수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올려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 놓고요.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본인이 필요한 영상만 좀 시청해서 보시면 공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